스테로이드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히 이제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중에 하나가 프prednisone인데요. 얘는 이제 중간 정도 지속되는 작용을 가지고 있고 보통 한 4시간째부터 혈당을 올리고 8시간째에 가장 많이 혈당이 오르고 한 12시간에서 16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다시 혈당이 정상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특수한 상황에서의 당뇨병 관리 중 스테로이드 치료와 혈당 관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병원 내분비대사내과의 정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하대병원 내분비내과의 김소헌입니다. 저희가 항상 기억에 남는 강의를 해주시는 김소헌 교수님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모시고 스테로이드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저 개인적으로는 영광입니다. 교수님, 스테로이드는 무엇이고 어떤 때 보통 사용이 되나요? 오늘 이제 설명드릴 스테로이드는 이제 글루코코르티코이드 그리고 당질 부신피질 호르몬이라고도 하는 부신피질 유사체입니다. 부신피질 호르몬인 코르티졸은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서 부신이라는 기관에서 분비되는 그런 호르몬이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가 돼서 스트레스를 극복하게 해주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또 강력한 항염증 작용과 면역 억제 작용이 있다 보니까 치료제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관절염이라든지 천식, 만성 폐질환, 피부질환, 자가면역 질환, 여러 가지 암 등의 치료에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의 한 0.9% 정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고령의 환자들에서 이제 좀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한 4분의 1 정도는 6개월 이상 굉장히 장기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흔하게 좀 접할 수 있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치료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스테로이드라는 호르몬은 워낙에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도 생산이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뭔가 다양한 질병의 치료적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외인성으로 만들어서 치료가 된다라는 내용이신데요. 그러면 적지 않은 정도의 환자분들께서 이러한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럼 이런 치료적 효과 외에 또 저희가 원치 않는 다른 영향도 좀 있나요? 네, 스테로이드가 강력한 항염증 작용, 통증 완화 이런 작용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치료제긴 하지만 큰 단점으로 이제 부작용이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혈당을 올리고 당뇨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체중이 증가한다든지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골다공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이 혈당을 올리는 측면에서 보시면은 당뇨병이 없었던 사람에서 새롭게 혈당이 오르거나 당뇨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당뇨병이 있었던 사람에서는 혈당을 이제 굉장히 많이 올려서 고혈당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생기는 당뇨병의 이제 유병률 같은 경우에는 보고마다 좀 다른데요. 입원 환자의 한 그 50% 정도가 스테로이드를 고용량으로 썼을 때 200 이상으로 혈당이 오른다는 보고가 있고, 당뇨병이 모든 사람에서 생기는 건 아니지만은 스테로이드 용량이 좀 높거나 오래 쓰거나 환자분 본인이 좀 비만하거나 나이가 많고 당뇨병이 가족력이 있고 당뇨병이 좀 더 잘 생길 수 있는 당뇨병 전 단계나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당뇨병이 잘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이제 중단하는 경우에는 다시 혈당이 대부분은 이 경우에는 좋아지는 것으로 이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테로이드가 가역적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올리는 기전은 어떻게 되나요? 스테로이드가 이제 혈당에 영향을 주는 기전은 대표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를 시킵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은 인슐린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용을 잘 못하는 것이고, 포도당이 혈중에 많이 있을 때 이제 근육에서 이 포도당을 흡수를 잘 해줘야 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이 포도당 흡수가 근육에서 잘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간에서는 또 불필요하게 포도당을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스테로이드 용량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까지 떨어져서 고혈당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게 되는 스테로이드의 성분? 그런 건 단 한 가지 종류인가요? 스테로이드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히 이제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중에 하나가 프rednisone인데요. 얘는 이제 중간 정도 지속되는 작용을 가지고 있고 보통 한 4시간째부터 혈당을 올리고 8시간째에 가장 많이 혈당이 오르고 한 12시간에서 16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다시 혈당이 정상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거 말고 이제 좀 더 강력하고 좀 더 오래 지속되는 스테로이드가 덱사메타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약제도 4시간째부터 혈당이 오르지만 작용 기간이 훨씬 길어서 24시간 이상 혈당이 높은 게 유지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스테로이드들이 있고 스테로이드 용량이 높을수록
그리고 이제 작용 시간이 길수록 오래 치료를 할수록 이제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당뇨병 환자분들이 스테로이드 복용을 했을 때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한 4시간에서 8시간 뒤에 혈당을 좀 평가하는 것도 이런 스테로이드로 인한 혈당이 많이 올라갔는지 좀 알아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저희가 먹는 약도 있고 또 점안액도 있고 또 도포제도 있고 흡입제도 있고 이런 투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투여 방법에 따라서 혈당에 미치는 어떤 효과나 영향은 다 동일한가요? 좀 다릅니다. 이 투여 방법이 이제 경구, 먹는 약이거나 이제 주사제인 경우에는 전신 효과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혈당도 가장 많이 올리게 되고요. 도포로 하는 뭐 크림 제제라든지 점안액, 그다음에 흡입제, 얘네들은 좀 더 미미한 효과를 가지지만 오랫동안 고용량으로 쓰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이제 제형도 혈당을 좀 올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어깨, 허리, 관절, 무릎 이렇게 아프시다고 관절강내 주사를 맞고 혈당이 굉장히 많이 높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는데 이런 거는 언제까지 보통 혈당이 좀 올라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관절내 주사 같은 경우에는 주사하고 나서 한 2시간째부터 혈당이 오르기 시작하고 그날 끝나는 게 아니고 한 2, 3일 정도는 혈당이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길게는 5일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당뇨병은 아닌데 뭐 건강검진에서 당뇨 주의만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것도 없지만 저는 좀 뚱뚱하다거나 뭐 가족력에 부모님이 당뇨가 다 있다고 하는 상황에서 당뇨가 없는 분들이 스테로이드를 처방받았을 적에는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스테로이드 치료 전에 이제 당뇨병이 생겼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고혈당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갈증이 많이 난다든지 소변을 자주 본다든지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진다든지 이런 이제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럴 때는 고혈당이 생겼을 수 있으니까 빨리 병원 가셔서 이제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는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혈당을 좀 측정을 해서 특히 이제 오후에 측정을 하면 좋은데요. 점심 먹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뒤에 측정을 해서 혈당이 이제 올라가지 않는지 보시면 되고 200 이상인 경우엔 당뇨병이 생겼을 수 있으니까 빨리 이제 의료진을 만나고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때 생긴 당뇨병의 치료는 이형 당뇨병의 일반적인 치료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운동, 식사요법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구약제나 인슐린까지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뇨가 없다고 할지라도 혹시 당뇨가 생길 수 있는지 혹시 또 장기 치료를 했을 적에는 혈당이 올라갈 수 있는지를 좀 평가를 해보는 게 좋겠네요. 네. 그럼 이미 당뇨가 있는 사람이 스테로이드 처방을 받았을 적에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혈당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혈당을 좀 더 자주 측정을 해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식후에 혈당을 안 재고 계셨던 분들 같으면은 이제 오후에 좀 측정을 해보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조절이 잘 돼서 경구약제만 쓰던 사람이고 스테로이드 용량이 이렇게 크지 않은 경우에는 혈당이 이제 조금 올랐을 때는 경구약제를 좀 올리거나 다른 약제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잘 조절되지만 용량이 좀 높거나 혈당이 매우 높게 유지가 되는 경우에는 인슐린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슐린에는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작용 시간에 따라서 투여 방법도 조금 다르게 되는데요. 주치의 선생님하고 그래서 잘 상의해서 정확하게 투여 방법을 배우고 이제 적용하는 게 필요하고요. 인슐린을 이미 사용하고 있었던 분들은 인슐린 용량이 증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혈당 보면서 조절을 해야 되고, 기저 인슐린만 하루 한 번 맞던 분들은 식후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식전 인슐린이 추가가 될 수가 있고, 이때는 혈당 측정을 하루에 이제 4번까지 조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당뇨가 있는 분들은 약을 올릴 수도 있고 인슐린을 맞던 분들은 인슐린 올릴 수도 있고 더 자주 재야지 되고 좀 식전보다는 식후를 좀 포커스하는 평가와 치료가 좀 필요해야지 될 것 네. 같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당뇨병을 가진 환자분들이 어떤 스테로이드 치료를 한다고 했을 때 좀 반드시 좀 이런 거는 숙지하고 계시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건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내가 이제 다른 병으로 치료를 하러 갔을 때 스테로이드를 쓰게 될지 안 쓰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당뇨병이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그 의료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쪽 의료진이 이제 스테로이드를 가능하면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고, 쓰게 되더라도 저용량으로 짧게 쓰게 되고, 또 써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걸 스테로이드를 쓰니까 혈당에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스테로이드
그 약이 어떤 약이고 용량이 어떻게 되고 이제 어떻게 변할 것인지까지 알고 계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스테로이드를 이제 투여했을 때 혈당이 오를 수 있다는 걸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혈당을 그럴 때는 좀 더 자주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혈당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든지 조절이 너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치의 선생님을 빨리 만나시고 이제 약제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당뇨병이 없는 사람이 당뇨병이 생기기도 하고 당뇨병을 가진 사람은 또 당뇨가 더 확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어느 정도나 혈당이 올라가나요? 그건 사람마다 좀 많이 다릅니다. 투여 방법에 따라서도 다르고 용량이 이제 높을수록 좀 많이 올라가는데요. 실제 이제 저희 환자분들 보면은 갑자기 혈당이 이유 없이 뭐 300, 400까지도 올라가셔서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잘 물어보면은 관절 주사 맞은 지 이제 뭐 며칠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용량이 작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미미하게 한 2, 30 정도 올라가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환자분의 특성 약제의 특성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재봐야지 알게 됩니다. 오늘도 역시나 기억에 딱 남도록 스테로이드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김소원 교수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항상 당뇨병의 올바른 길만 알려드리는 당뇨병의 정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